네, 안녕하세요. 마흔 폭풍 성장으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라의 저자 박소영입니다.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SNS에서는 쏠쏠 언니로 활동하고 있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돈에 대해서 딱히 이제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사실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뭐 저한테 이렇게 돈을 벌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딸이라서 그랬는지 부잣집에 시집가라 이 정도만 말씀을 하셨고, 뭐 저보고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이런 것보다도 진짜 좋은 집에 시집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회사를 다니시면서 사실 이제 투자를 통해서 뭐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타입인데, 뭐 저희한테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진 않으셨고, 저희는 이제 자녀들은 그냥 아버지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셔서 이렇게 돈을 모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까 뭐 작가 정신을 배웠고 또 돈을 번다라고 하면 그냥 뭐 작품 팔아서 돈 버는 정도? 뭐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결혼할 때도 사실 딱히 어떤 개념이 없었고요. 뭐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아서 살면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결혼하면서 재무 상담이라는 걸 한번 받아봐요. 근데 그때 막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알려주는데 잘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저거는 상술이다 저분이 물건을 팔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무시하고 진짜 적금 예금만 들었어요. 뭐 펀드 뭐 이런 거 전혀 몰랐고, 주식은 뭐 투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부동산은 땅 사는 거? 이거 외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투자를 한다? 그거는 정말 최근에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죠. 그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보고 몇 달만 기다리면 이제 이전 수준 이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잘 모르니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시간이 가는 거예요. 언제 되냐, 언제 되냐.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이제 갖고 있던 잔고에서 저축액에서 까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뭐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남편 사업을 도우려고 뭐 마케팅 같은 거 이제 배우면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뭐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자연스럽게 제가 사업이나 어떤 돈 버는 것에 대한 공부 이런 지식이 쌓이게 되면서 내가 한번 벌어야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대로 가다 보면 내가 노후나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없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벌어보자 라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학벌이 꽤 좋아요. 진짜 제 분야에서는 그 엘리트 코스라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잘 공부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돈하고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는 국내외 이제 최정상급 회사에서 정말 높은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일단 뭐 예술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배워도 누군가는 디자인이나 어떤 돈을 버는 데다가 집중을 했다면, 저는 저를 표현하는 데다가 모든 영혼을 쏟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학벌이 있어서 그래도 작은 회사에 한번 취직은 했었고, 또 뭐 대학에 이제 시간 강사라든가,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갈 때도 사실은 제가 이제 유학 다녀온 경험이 많이 플러스가 됐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뭐 소득하고는 연결을 시키지 못했죠.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그게 작은 비영리 단체였기 때문에 워낙 그 봉급이 작았고, 또 저도 다른 일했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말 고졸 그 출신 그 동기들하고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수습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적은 연봉을 받고 일을 했었죠.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못 느끼고는 있는데, 이제 뭐 많이들 얘기하시기로 어떤 성과가 있는 사람이 어떤 누군가 말을 할 때 좀 좋은 학벌을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잖아요. 아, 저 사람 좀 더 똑똑하구냐. 근데 그렇긴 한데 사실 그게 꼭 플러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벌이 높은데 사실
다시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사실은 좀 뭐랄까 거추장스러웠다고 할까요? 뭐 어딘가에 아르바이트나 좀 아이 키우면서 좀 작은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제 그 학벌이 굉장히 좀 그분들한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더 줘야 될 것 같고 한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바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벌을 좀 낮춰서 쓰기도 한 적도 있고 또 그리고 요즘 SNS를 보다 보면 나는 고졸 출신인데 얼마를 벌었다. 혹은 나는 지방대를 나왔지만 얼마를 벌었다. 그런데 나는 어디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에도 사실 크게 좋은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성취감과 뭐 그때 열심히 했던 공부에 대한 보상 정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이후는 사실 뭐 개개인의 뭐 선택이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뭘 공부하는지 모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에는 사실은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가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국영수 과사 등등을 배우는데 저 같은 경우 그때 배운 게 별로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 얘기는 정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뭐 시험 전에 뭐 벼락치기를 했다던가 혹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눈치를 많이 봤달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는 공부가 어떤 성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쟁 심리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공부라기보단 정말 주어진 걸 열심히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사실 제가 이제 뭐 저는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이긴 하지만 또 우리 보통은 대학에 가면 그 공부라는 것을 사실 대학은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학자를 키우는 곳인데 저희들 중에 정말 학자가 되고 싶어서 대학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냥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난 이제 해방이야 해서 놀기도 하고 공부라는 걸 왜 해야 되는지를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취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사실 내가 영어가 필요해서 했다기보단 영어 성적이 필요해서 그냥 시험을 위한 또 공부를 했고 취업을 위한 또 그 자격 시험 같은 걸 보죠. 그러니까 10대, 20대에는 내가 인생을 사는데 뭐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시키니까 했고 그리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취업밖에 모르겠고 취업을 하려고 하니 그것들을 내가 또 뭐 시험을 또 봐야 했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면서 했던 공부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40쯤 되면 한 40년 정도 살다 보면은 이제 나 자신에 대해 조금 알게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할까를 좀 깨닫게 되는 시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요. 또 그때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찾아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눈치를 안 보게 됩니다. 사실 약간 뻔뻔해지기도 하고 주변에서 너 그런 거 왜 해? 라고 해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나 나이 40인데 내가 마음대로 뭘 하겠다는데 누가 또 말리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생겨요. 그리고 정말 원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흔의 공부는 그렇게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알바천구 그리고 잡코리아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력서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디자인 툴 같은 건 잘 사용을 했거든요. 뭐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건 가능하니까 그런 일을 해볼까 하고 이제 이력서를 넣었는데 사실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풀타임을 또 지원할 수가 없고 집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했고 뭐 한 10시나 11시부터 3, 4시까지 일할 수 있는 어떤 파트타임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파트타임을 찾는 업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군데 정도 연락을 왔는데 제가 그렇게 시간을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없다. 또 나이도 있고 학벌은 이미 낮춰서 쓴 상태고 그래서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겠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나열해서 이걸 조합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기술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교육사업 정도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그것들로 교육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해본 적도 없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또 문제였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것들만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지?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이 나를 오히려 가두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거를 내가 다 버려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0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흔의 공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책을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저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배워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그때는 세상을 이제 부딪히면서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그때는 사실 내가 다 안다고 이제 생각하는 어떤 자신감이 또 이렇게 넘칠 때거든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에이 이거 이거 옛날 사람 얘기네, 약간 꼰대가 하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데, 마흔쯤 되면 그렇게 부딪히면서 배우기에는 뭐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책을 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 그리고 마흔쯤 되면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성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흔쯤 되면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또 체감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좋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흔이 되면 책이 잘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또 생겨나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씩 찾아서 공부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강의가 사실 있다는 것도 놀랐었고요. 그리고 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 공부를 이제 많이 찾아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했는데, 느꼈던 건 이거 진짜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제가 학교를 많이 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라는 게 좀 크게 느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단순히 투자나 이런 돈 버는 기술 이런 것들보다도 좀 성공하는 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큰 돈을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부자들의 이야기, 성공 철학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배웠어요. 많이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 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공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크고 작은 우여곡절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역경을 이겨나가려면 결국에 탄탄한 나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고, 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부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 대신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이제 말씀을 또 김승호 회장님도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벌려면 남을 도와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내가 그 도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돈을 벌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공통점이었거든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단순히 내가 뭔가를 잘해서 돈을 벌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그리고 또 돈을 쫓아서 뭐 하면 돈 번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불편한 거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배워서 저도 요즘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자신감 그리고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좀 중요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글렀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항상 그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어떻게 뭘 바꿔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생각을 좀 확장을 해서 방안 찾는 것이 좀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노후 준비라 하면 우리가 이제 일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노후란 어떤 최저 생활비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좋은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여유로운 삶을 다들 꿈꾸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기준도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뭐 연금이나 보험 이런 상품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남에게 나의 돈을 맡기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굴려서 내 돈을 이제 불려주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서 투자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뭐 운용하는지 사실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알아. 내가 안다고 하면 내가 굴리면 되죠. 그리고 어떤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돈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적금, 뭐 보험 이런 거 다 깰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잘못된 투자로 한 번에 잃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내가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펼쳐지겠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아는 건 최고의 노후 준비고 그래야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월트 디즈니의 You Can Do It 이라는 이제 명언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 20대 초반쯤에 우연히 이제 책에서 보고 제 좌우명으로 삼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 노트북에도 항상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모든 이제 뭐 노트나 그런 것에 이제 이렇게 슬로건처럼 썼었는데 그때 제가 받아들인 개념은 제가 이제 예술을 했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있으면 내가 그걸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월트 디즈니도 저희가 알기에는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뭐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고 하니까 디즈니가 한 말은 내가 상상한 걸 뭔가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사실 이제 제가 작품 활동을 접고 이제 그러는 동안은 또 잊고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40이 돼가지고 이런 뭐 부자나 어떤 성공 철학 같은 걸 공부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나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정말 공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문장이 다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디즈니가 했던 말은 단순하게 어떤 창작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더 큰 개념으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그 말을 또 제 가슴속에 묻고 항상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데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돈 공부 처음 시작했던 건 유튜브였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그때 당시에 뭐 신사임당 채널 같은 거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뭐 부동산도 들었고요. 주식 수업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투자 공부를 처음엔 했는데 투자를 하려면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월급이라고 해서 뭐 매달 들어오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저축액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돈을 정말 벌 수 있는 돈을 만드는 거를 배워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빠지게 된 게 그러면 내가 돈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 이제 그럼 내가 일종의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업 공부를 위해서 그러면 또 크게 성공한 어떤 사업가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게 이제 뭐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뭐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로 이제 확장이 된 거죠. 네, 일단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결국 집에서 뭔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또 자본이 크게 들지 않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사업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가 또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뭘 나가서 하기에도 어려웠고 또 사실 남편이 옆에서 그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업은 일단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또 어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이제 기술이 앞당겨지면서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시대다. 저도 이제 확신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나도 지금 뭔가를 해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거 많이들 이제 소개하고 있는 뭐 인블류,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도 좀 배우게 되고 사실 스마트 스토어도 그때 다 한번 배워봅니다.
한꺼번에 배웠던 건 아니고 하나씩 이제 배워간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배웠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배워보고 느껴보니까 인블류는 좀 꾸준하게 계속 어떤 컨텐츠를 발행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올려야 되고 또 소통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 요즘이야 자동화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거의 없던 시대고 알려져 있지도 않아서 다 일일이 손품을 팔았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예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창작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 편집하는 게 사실 다른 분들보다는 좀 수월한 편이었지만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대신에 스마트 스토어는 정말 내가 잘만 만들어 놓으면 자는 동안에도 그 주문이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 사실 다른 것들은 내가 빌드업 해가지고 이제 팔로워가 많이 생기거나 뭐 노출이 잘 될 때 뭔가를 팔거나 혹은 뭐 협찬 광고를 받아서 돈을 버는 건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바로 물건 판매였어요. 그래서 또 해보지 않았던 영역이고 해서 나도 한번 물건을 팔아보자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도전하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도전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구나 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광고들을 많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월 1,000만 원 찍을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건 바로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뭔가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렵네. 나는 왜 어렵지? 다른 사람 다 쉬운 것 같은데? 해서 처음에는 또 다른 데를 또 왔다 갔다 했던 시기가 있고, 그러다 결국엔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아예 시작을 할 때는 이거 어렵다라는 걸 좀 전제로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찬찬히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게 돼요. 해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젊은 사람들이 하면 진짜 유리하긴 하겠다 싶더라고요. 뭐 사실 사진 찍고 뭐 멘트 하나 적는 것도 그들이 한 걸 보면 정말 센스가 너무 넘쳐요. 와, 진짜 잘한다.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젊은 친구들 만나서 제 친구가 스마트 스토어예요 하고 보여주는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20대, 30대들은 정말 센스가 넘치는구나. 그렇긴 하지만 뭐 소비자가 20, 30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 분들도 요즘은 다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이상의 타겟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도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에 현혹이 돼서 처음에 다들 발을 들여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물건을 등록하는 것까지는 너무 쉬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고 뭐 도매 사이트에 있는 것들 긁어와서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너무 쉬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들 무너지는 거죠. 개설은 지금도 아마 하루에도 수백 개가 새로운 스마트 스토어가 개설이 될 건데 아마 그 중에 버티시는 분은 정말 소수일 거다 라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지, 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보고 어떻게 내 거를 뭐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 사실 모든 과정에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품을 만약에 찾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업체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누군가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업체에 전화를 할 때 경험도 하나도 없고, 뭐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만들었고 뭐 어떤 초보 아줌마가 저 물건 좀 주세요 라고 전화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힘들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도 같이 공부했던 이제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응원하면서 진행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저희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블루오션을 가야 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레드오션은 이미 포화 상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항상 뭐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마케팅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레드오션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요즘은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물건을 찾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찾는다는 건 검색을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품이 그 키워드가 존재해야지만, 그리고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내 거를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남편이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아이템에 대한 세부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희 거를 찾아서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정말 체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 뭐 이름을 예쁘게 지어도 아무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레드오션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그 레드오션 중에서 좀 살짝 중소형 키워드를 내가 잡는다면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또 찾고 있다라는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노출하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쉽게 생각하지 않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보자라면 이 단계에서 어떤 허들이 계속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반응을 이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해봤던 걸 하는 거라서 내가 어렵게 느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면 또 그만큼의 실력이 늘겠지 하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하시면 좋고, 조급하지 않게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단순히 이제 물건 등록을 해서 상품 판매가 아니라 이게 한번 완성이 되면 세일즈와 마케팅의 어떤 한 사이클을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정말 크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면 누구나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메인으로 팔고 있는 상품은 좀 약간 순탄했던 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면은 좀 내 상품을 노출시키는 어떤 작업들, 마케팅 작업 같은 걸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2-3주 정도? 그러니까 상품을 올리고 나서 2-3주 정도 지나니까 실제 구매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판매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안정적으로 가는 데까지는 사실 뭐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도 긴가민가 하는 시간이 많았고, 또 제가 이제 그때 전화 상담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담으로도 한참 많이 설명을 해주고 해서 구매로 전환이 됐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리뷰도 많이 쌓이게 되고, 그만큼 또 뭐 온라인에 이제 후기 같은 것도 좀 쌓이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굳이 상담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매로 연결이 됐어요. 이게 이제 또 매출이 또 줄어드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포기한다기보다 이미 이제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두면 알아서 팔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게 없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좀 포기라기보단 그때는 제가 이미 이제 이거 아니면 내가 할 게 없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포기는 할 수 없었지만요. 이제 과정에서 되게 위기가 있었어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보니까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업체가 제품이 굉장히 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다 옛날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거 나 혹시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고, 또 희한하게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아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5월 달까지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뭐 6월, 7월로 넘어가면서 좀 그럴 때마다 좀 힘든 시간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이제 관계자하고 통화도 많이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었어요. 데드라인이 없다는 건 사실 언제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아직 내 인생이 우선순위에 없다도 되잖아요. 우선순위에 없게 되면 지금 당장 닥친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계속 밀리게 되잖아요. 그걸 또 우리는 다 경험해 봐서 알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데드라인을 잡아요. 그게 당장 뭐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오늘이 데드라인인 거죠.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뭐 몇 월까지,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 이런 식으로 항상 데드라인을 잡아서 하는데, 데드라인을 잡아놓으면 그건 사실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해서 그걸 어기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좀 어려운 미션 같은 경우는 나 자신과의 약속으로는 좀 약하거든요. 사실 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공표를 하는 편입니다. 뭐 함께 있는 어떤 뭐 단톡방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나 뭐 언제까지 이거 할 거예요. 못하면 내가 뭐 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하죠. 그러면은 사실 쏘는 것도 뭐 좋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약속을 내가 했으니까 지키겠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데드라인은 굉장히 좀 내가 무언가를 성과를 내는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도 항상 데드라인을 그 작은 단계를 다 데드라인을 했어요. 뭐 언제까지 내가 소싱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상세 페이지를 한다. 언제까지 뭐 마케팅을 뭐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책 읽기였어요. 저는 진짜 뭐랄까요, 학창 시절에 만화책도 안 읽을 정도로 그 책이라고 하는 매체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40쯤 돼서 책을 읽고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와, 진짜 이래서 책을 읽으라고 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그 전에 공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억지로 하고 시켜서 하는 거라서 책도 그냥 교과서 혹은 학습과 관련된 책이다 보니 다 재미가 없었는데, 내가 인생에 필요한 거를 찾고 또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 정말 답이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정말 재밌게 책을 읽게 되고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많이 알게 되고 그만큼 또 사고가 확장되고 그만큼 또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또 이제 뭐 책을 다 읽는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책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어떤 제가 힘들었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제 나를 들여다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무언가를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야 또 에너지도 생기고 그 의욕도 생기고 이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원하는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떤 힘들고 우여곡절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면 내가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원하는 건가?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건가? 이게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 그 답을 정하지 않고 가면 그냥 방향성 없는 어딘가를 가고는 있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정말 진지하게 깊이 파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상처나 어떤 슬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잘 다스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기나 역경이 왔을 때 내가 몰랐던 어떤 그런 약점들이 나를 송두리째 이제 흔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안 되는가 봐 하면서 또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용기를 내서 정말 나를 끝까지 들여다보는 거. 저도 그렇게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고 뻔한 말인데 겪어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생의 위기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겪은 것이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경제적 위기, 그로 인해서 또 과정 불화, 그리고 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또 제가 너무 힘들고 이제 그때는 사실 뭐 호르몬 영양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약해져 있던 상태였는데, 그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 인생은 이제 이대로 그동안 뭐 잘 살아왔지만 이제 내 인생은 이대로 그냥 가라앉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또
이대로 있으면 또 안 되지. 왜냐면 나는 아이 엄마니까 힘을 내야지 하면서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시작했던 어떤 작은 공부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모르는 세상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어느 날 진짜 크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와, 내가 인생에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만나게 된 이런 세상을 어쩌면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고, 그랬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던 기회와 저희가 또 새로운 꿈을 갖게 된 어떤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이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 보니 이게 결국엔 선물인 거죠. 생각해보면 제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떤 위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게 또 다 기회였고 선물이었구나 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사실 내가 바꾸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내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당장 뭐 일어서서 걷는 것부터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나가서 바로 뛰어도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렇다면 천천히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그 시작은 책을 한번 읽어보자.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 책을 읽자. 책을 읽으면 뭐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책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네? 이 사람도 이랬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나.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극복을 했구나 라는 걸 또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공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세상에 나만 그런 줄 알고 좀 외로웠던 마음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또 거기서 응원을 받고 하게 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하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감독이 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였어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난데 그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이냐의 문제였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비련의 여주인공도 주인공이거든요. 우리는 그 누구도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내 삶이 조연이었어 라는 말도 하지만 조연이 주인공인 영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항상 나였어요. 중요한 건 그 주인공이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는 감독이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감독의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뭐 이거 하라며. 그건 결국 내 인생의 그 감독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끌려다니게 되고 원치 않는 삶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감독이 돼야 돼요. 감독이 되면 내 삶을 창조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 지금은 이렇게 하면 좋아. 그리고 너는 3년 뒤, 5년 뒤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감독이 정해놓은 어떤 시나리오대로 주인공은 결국 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확신을 갖고 내가 감독이 돼서 내 인생을 좀 창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부터가 좀 잘 될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계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드물단 말이죠. 누군가는 지금 유머나 뭐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알고리즘이 아예 띄워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크게 성장하실 분이다. 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또 만약에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뭐 제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 또 제가 뭐 강의나 컨설팅 등으로 또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SNS 같은 곳으로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